그동안 성희가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지역의 말처럼 간 이식 때문이었을까?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근데 왜 나만 버렸을까? 은호의 입술에서 작은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호가 맘대로 집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역이 은호를 보고 반갑게 웃으려다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지역이 얼른 다가와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역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은호가 말을 마치자 사무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역이 천천히 말했어요. 은호야, 혹시 이 사장님이 다른 것도 거짓말한 건 아닐까? 널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 말이야. 은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만약 정말 이 사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있을까? 지역이 은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호야,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운 거 아니야? 만약 정말로 이 사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네가 받을 충격이. 지역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호의 마음속 갈등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두려워요. 근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경찰 실종 신고 기록이 있는지, 고아원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날 버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은호가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지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과 은호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25년 전 기록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한유라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해. 지역의 말에 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은호는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었죠. 선배, 고아원도 가봐야 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거기 기록을 보면 뭔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지역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은호를 힐끗 쳐다봤죠.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은호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들이시죠? 지역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네, 25년 전 여기 있었던 아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서류 캐비닛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연도별로 정리된 파일들을 꺼내더니 25년 전 기록을 펼쳤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한유라 생년월일 1999년 4월 15일. 발견 장소 고아원 정문계단. 발견 일시 2002년 4월 16일 새벽 5시경. 기록에는 간단한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었음. 체온 정상, 건강 상태 양호, 옆에 쪽지 없었음. CCTV 없어 누가 두고 갔는지 확인 불가. 은호는 그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살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기록이었어요. 지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아직도 여기 계신 분이 있나요? 원장 선생님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김 선생님이 계세요. 당시 야간 당직을 서셨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가끔 봉사 차원에서 오세요. 마침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1시간쯤 기다리자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고아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었어요. 김 선생님, 이분들이 25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하세요. 김 선생님은 은호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아이? 은호가 놀라서 대답했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날이 내 생일이었거든요. 야간 당직 서다가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계단에 작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처음엔 누가 잠깐 두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제야 알았죠. 버리고 간 거라는 걸.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지혁이 대신 물었어요. 혹시 그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을 보셨나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뭔가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옷도 깨끗하게 입혀져 있었고 얼굴도 씻겨져 있었어요. 그냥 급하게 버린 게 아니라 뭐랄까 준비를 하고 버린 것 같았어요. 3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조용히 두고 갈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 말에 은호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버렸다는 건 충동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성희는 은호를 3년 동안 키우다가 어느 날 밤 조용히 고아원 계단에 두고 간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은호는 김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졌지만 은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고아원을 나서며 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사장님은 나를 계획적으로 버렸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혁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아원을 나와 차에 탄 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지혁도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차 안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호에게는 오늘 확인한 진실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성희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고성희 이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 이름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죠. 박진석의 집 거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성희, 그리고 그들의 딸 영라였죠. 영라야, 진화건설 둘째 아들과 내년 봄쯤 약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니? 진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희가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좋은 집안이야. 영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영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영라야, 뭐 할 말 없니? 아버지 진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영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약혼하기 싫어요. 그 사람이랑은 뽀뽀를 못하겠어요.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봤어요. 성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가 영라랑 좀 얘기해 볼게요. 성희가 영라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영라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성희는 영라를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라의 방문이 열리고 성희가 영라를 안으로 밀쳤습니다. 성희가 문을 닫고 영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쥐방울만 한 게 어디서 아빠한테 먼저 입을 때 내가 뭘 한다고 약혼을 싫다고 해? 성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영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감히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성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영라야, 내가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영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저는... 근데 뭐? 성희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영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성희는 잠시 영라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영라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영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지환 오빠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해줄까? 한편 아래층 거실에서는 진석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성희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있으면 영나가 먼저 사과하고 약혼하겠다고 할 거예요. 진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아그룹이 욕심났어? 성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진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성희가 차갑게 웃었어요. 여보, 전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욕심인가요? 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내의 그 자신감이, 그 차가운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캠핑 이후 성재는 이상했어요.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자꾸만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모닥불 앞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별을 보며 신기해하던 그 눈빛, 마시멜로를 구우다가 태워서 당황하던 모습까지. 성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성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죠. 친구의 여동생, 그것도 한참 어린 수빈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성재는 핑계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 슈즈 신제품. 유튜버니까 리뷰용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수빈아, 신제품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 의견이 궁금해서 너 좀 봐줄 수 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업무적인 톤으로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수빈은 상자를 열어보며 감탄했어요. 와, 진짜요? 이거 아직 출시 전인데.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제품을 만져보며 이것저것 기능을 확인하는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귀여웠어요. 그래서 젊은 층 반응을 미리 알고 싶어서. 수빈이 내가 써보고 솔직하게 말해줘. 성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저 수빈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수빈이 진지하게 제품을 살펴보는 옆모습을 보며 성재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제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수빈이 웃을 때마다 성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 수빈이 시계를 보며 놀랐어요. 벌써 3시간이나 지나 있었죠? 저녁 같이 먹을래?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수빈이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성재는 재킷을 벗어 수빈의 어깨에 걸쳐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느새 손이 스쳤고 성재가 먼저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작은 손. 수빈은 깜짝 놀라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아, 너 손이 많이 추워 보여. 성재가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빠도?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성재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성재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요즘 계속 네 생각나. 신경이 쓰여. 근데 우리 상황이... 성재는 수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알아. 오빠는 지역 오빠 친구고 나는 지역 오빠 동생이고. 수빈이 말을 받았어요. 수빈도 이미 며칠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비밀로 할까? 성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혁이한테는 나중에 우리가 진짜 괜찮다 싶을 때 말하는 거로.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단은 우리끼리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손만 잡고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빈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침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베개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좋아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성재 오빠랑.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성재에게 온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수빈아. 잘 자?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수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었어요. 수빈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도 잘 자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또 한 번 침대에 몸을 던지며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성재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침대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친구의 여동생, 그것도 아직 어린 수빈. 성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지혁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절친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수빈의 환한 미소,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까 벤치에서 수빈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성재는 침대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늦었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빈의 답장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성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성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역의 집에선 상철은 또다시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불합격.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상철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간 넣었던 이력서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다정이 거실로 나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하지만 상철은 식탁 앞에 앉아서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차려준 밥을 먹어?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정이 황급히 상철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2층에서 지역, 수빈, 지환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세요? 우리 삼남매 회의 결과 좀 말씀드리려고요. 지환이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버지 재능을 살려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재능?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전기일 되게 잘하시잖아요. 지환이 말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집 전기 수리, 간단한 집 수리 이런 거요. 저희가 SNS로 홍보도 해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유튜브로 우리 아빠의 전기일기 콘텐츠 만들면 수빈이 신나서 거들었습니다. 상철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어떻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분간은 저희 삼남매가 생활비 책임질게요. 저도 사업 수익 나오고 있고, 지환이도 월급 받고 있고, 수빈이도 유튜브 수익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수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 도와드릴 차례예요. 지환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의지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새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역이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잖아요. 다정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지환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동네 게시판에 공고부터 붙이고. 그래. 상철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해보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해보는 거야. 식탁 위의 밥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정이 다시 밥을 데우러 주방으로 향했고 아이들은 노트북을 꺼내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상철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이었습니다. 은호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수술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은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성희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은호를 맞이했습니다. 은호야,
와줘서 고마워. 사실 수술 날짜가 이사장님, 은호가 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어요. 성희가 은호를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진 은호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저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친오빠요. 성희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방 평온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이사장님, 은호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막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죠. 알았어, 은호야. 그래, 너도 수술하기 전에 오빠 한번 봐야지. 정말요? 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은호야, 오빠가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면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야. 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은 내가 오빠 상태 좀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성희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성희의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감을 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성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은호와 헤어진 후 차에 탄 성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우진의 번호를 찾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은호가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해. 절대 연락 닿으면 안 돼. 우진이 쪽 비서들한테 다 입단속시켜. 만약 은호가 연락하면 우진이한테 절대 전달하지 말라고. 통화를 끄는 성희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은호야, 난 네가 필요해. 우진이를 만나서 진실을 알게 되면 넌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성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연 은호는 자신을 버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한입 감상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